자, 전 시간에는 제가 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그 웨딩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국면, 이 코로나 사태, 이걸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지 그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의 계획,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브랜드 마케팅을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브랜드 마케팅 많이 들어보셨죠? 알고는 있지만 실제 이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웨딩업계 대표님들, 웨딩업체들은 어떤 경영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냐면 구애 전략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이게 뭐냐면 손님들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할인 이벤트, 그 다음에 끼워주기식, 요런 식의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웨딩 가격은 점점점 내려가고, 그리고 운영도 더 힘들어지죠. 자, 이런 구애 마케팅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과 같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신랑 신부들한테 이런 구애 전략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먼저 웨딩홀들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웨딩홀들 간에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죠. 네, 그래서 뭐 대관 비용 무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식 비용 무료, 뭐 반값 할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웨딩홀들 같은 경우는 해가 바뀔수록 인테리어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웨딩홀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올해 이 코로나로 힘든데 내년에 승부를 보려면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인테리어를 하자니 돈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테리어를 안 하자니 경쟁력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년에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하려면 웨딩홀들 같은 경우는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실 게 아니고 공간 연출, 공간 디자인 또는 디스플레이,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웨딩홀들은 너무 무리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제는 디스플레이, 공간 연출에 대해서 웨딩홀 대표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웨딩홀들 입장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자, 우리나라 웨딩홀들은 너나 없이 다 메뉴를 선택을 부패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내 웨딩홀의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신랑 신부들이 새로운 웨딩 메뉴를 기대하고 있어요. 늘 주말마다 예식장에 가면 뷔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식상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만큼은 우리 웨딩홀은 다른 메뉴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 준비를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웨딩홀들 같은 경우 내 브랜드, 내 웨딩홀의 브랜드를 2021년도에 정말 올리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웨딩홀 인테리어를 하지 말고 웨딩 공간 연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꼭 찾으셔야 되고요.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 미스터 싱싱남 블로그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웨딩 메뉴입니다. 우리 경쟁 웨딩홀에 있는 메뉴와 내 웨딩홀의 웨딩 메뉴가, 뷔페 메뉴가 똑같다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메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만
내년에 승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웨딩 드레스 샵 같은 경우를 보면 내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다 그러면 매니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드레스 디자인을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드레스 샵에 있는 웨딩 드레스들은 다 예쁩니다. 안 예쁜 웨딩 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드레스 샵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곧 뭘 말하느냐? 특화된 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드레스 샵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매니아층들, 예를 들면 뭐 체구가 작은 신부들을 공략을 한다든지, 임산부를 위한 드레스를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우스 웨딩이나 야외 결혼식이 이제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드레스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보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형태의 드레스 라인을 많이 보유를 하셔야 브랜드를 올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웨딩 스튜디오. 우리나라의 웨딩 스튜디오들을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크죠. 네. 세트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예식장 못지않은 그런 시설들을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웨딩 스튜디오를 찾는 수요가 급속히 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웨딩 스튜디오에 가서 남들하고 똑같이 사진 찍는 것보다는 그냥 뭐 야외에 가서 간단하게 사진 촬영을 하고, 아니면 친구한테 부탁해서 야, 나 사진 좀 찍어줘. 뭐 요런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웨딩 스튜디오를 찾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세트장을 늘리고 확충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수요층들을 겨냥해서 셀프 웨딩을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스냅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웨딩 촬영 상품을 지금 올해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웨딩 플래너 회사. 네. 웨딩 플래너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 이런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스드메라고 하죠. 이 스드메 패키지 판매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계세요. 저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웨딩 플래너는 진짜 다른 업체에 비해서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웨딩 쪽에 넓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드메가 아니라 정말 웨딩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 기획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반 예식장을 찾는 고객분들보다 이런 하우스 웨딩이라든지 이런 어떤 독특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원하는 분들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거예요. 네. 그거를 올해 준비를 해서 그냥 딜러 역할을 하는, 웨딩 업체에다가 손님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이런 딜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웨딩 플래너는 자기 상품이 없어요. 네. 그냥 웨딩 업체에서 주는 상품을 팔고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OEM 방식의 차별화된 상품을 기획을 해서 웨딩 상품을 판매라는 이런 전략들을 내년에 추구하지 않으면 아마 또 똑같은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될 거고, 발전도 없을 거고, 또 똑같은 적자 운영을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코로나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느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한 발짝 한 걸음 물러나서 사업을 일단 정리를 하고, 네, 적자 운영을 할 바에는 그 비용을 줄여서 차라리 사업을 정리를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새롭게 오픈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운영을 해야 된다면 겸허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과대한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말고 색다른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한번 기획을 해보는 게 어떻냐, 이 말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비수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중도금 이벤트, 중도금 입금 이벤트를 한번 해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하지 말고 고객분들한테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에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각 업체별로 어떤 식의 방법을 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버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버려야 될 시기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 방식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면 결국 이 모든 게 자기한테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올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내가 뭘 버려야 될까,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방식을 너무 고수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웨딩 트렌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변하지 않은 방법들은 과감히 버리실 건 버리시고,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절대 겁먹지 마시라고,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버릴 거를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